오늘은 이제 큰 부자 사주는 겁재가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도 좀 약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죠. 왜라는 게 항상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합당한 이유여야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십성의 관점에서 이제 사주를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내용의 이제 육친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주 원국에 있는 기운을 이제 일간의 입장에서 각각 만나는 관계가 이제 십성의 관점이고 육친적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재가 형성이 되죠. 양이 양을 만나는 관점이죠. 일간이 극하는 관점에서 만나는 거죠. 일간이 장악한다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또 이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론 해봤자 저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만 얘기합니다. 복잡한 이론은 사주는 원래 복잡한 이론인 거 없어요. 자, 왜 그래? 사주가 뭐냐? 사주 개념을 알면, 사주가 어려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사주가 어렵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사주가 하나의 공부로 생각하는데, 사주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죠. 그 인생 공부라는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거창할 것 같죠. 인생 공부 그러니까. 그 인생 공부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세상을 살죠. 인생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유치원, 초등학생 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그냥 방식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인생 잘 살고 못 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생,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선생이에요. 인생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 어린 나이에 맞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인생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서 살았던 그 삶 자체도 그때의 삶 자체의 나름대로 나이에 뭐 어떤 떠나서 그 삶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주 공부는 그렇게 어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사주니까. 이론도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사주 이론 쉽다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니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주 놓고 어려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사주 이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어렵냐? 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이론을 위한 이론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주 제자를 한 명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하면, 가르쳐보지 않았으니까 저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지금 제가 하는 말에 100% 공감할 겁니다. 사주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막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어진 시간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물론 여기 있죠. 자, 내가 목적을 삼는 게 다단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복잡한 다단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단순한 기초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그걸로서도 충분히 사주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든 사람 공부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쌓아지면 그 다음 단계 하고 싶고, 그 다음 단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한글 떼는 게 목적이었으면, 한글 떼고 나면 갑자기 이제 있잖아요. 책 보고 싶어지고, 그런 책을 또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냥 소설책 보다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이제 소설책 충분히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정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공부가 있다. 자꾸 이제 급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제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뭔가 좀 본질에 가까운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결과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공부가 뭐냐면, 그 인문사의 그 많은 철학책 그거 다 보다가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정말 인생 자체를 딱 심하게 이제 인생 알이라 그러나요? 한번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딱 당하고 나면 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하거나 누구나 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인생이 뭐고, 나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나는 누구인가? 마이크 소리가 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이제 사주 보는 걸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죠.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뭐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계속 나는 이게 아닌데 헛소리만 해주는 데가 있고, 답답하다 보니까 에이, 나도 공부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접근하세요. 대부분이. 도대체 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남들 사주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이건 맞지도 않는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나의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직업을 삼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직업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뭐 예를 들어 100명이면 20, 30% 정도는 직업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70, 80%는 이제 그런 정말 내 인생이 어떤지를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내 팔자에 대한 관조를 하기 위해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이제 그 100명 중에 그러니까 7, 80% 되는 사람들이 결국 공부하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결국 이제 사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떠나게 되냐면 이거 사주 이거 원래 안 맞는 걸 공부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이연령기연령이구나. 라는 어떤 나쁜 인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죠. 왜 나쁜 인식을 가지고 떠나냐면요. 정말 사주 공부가 천차만별인데 다양성을 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그냥 360도 각도 다 있잖아요. 산 정상은 하나 있는데 그 산 주변에 360도 각도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다르죠. 동쪽에서 올라가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크게 얘기하면 4개 방향이 있지만 그 올라가는 방향에 의해서 산 정상은 똑같이 하나지만 다 달라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주가 되는 방식이 있죠. 그게 이제 중국식 사주책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죠. 그게 100명이면,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95% 이상이 이제 그런 격국 용신을 따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가 거의 이제 100명이면 9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 정도만 이제 그 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95%가 거의 격국 용신 가지고 이제 사주 공부를 하죠. 중국책 가지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95%들이 거의 95%의 100%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사주 개판이구나. 맞지도 않는 공부 맞아요, 그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중국책으로 공부하는 95% 중국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격국 따지고 용신 따지는 사람들이 100% 그 사람들은 이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사주 사기구나.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거구나. 이건 공부가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이건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수탄난할 동안 중국책 가지고 그야말로 중국계 씹어먹듯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책 다 집어 던져버리고 후회하면서 방향전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주에 대한 불신이 이제 비롯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자가 간 길, 경험자가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부분 많죠.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아도 계속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주하시는 분들 특히 많은데, 안 맞아도 고집하면서 가요. 그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 책은 반드시 바이블, 거의 성경책과 같은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듯이 사주학의 이론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못 찾아서 내가 공부를 덜 해서 사주를 못 푸는 거지, 저 책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중국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죠. 10년, 20년, 30년을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실력은 초보 때보다 더 못해져, 가면 갈수록. 왜? 알면 알수록 그때부터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초보 때는 그냥 과감하기라도 했죠. 초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막 집어 던지듯이. 왜냐하면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과감성은 있었는데 알면 할수록 과감함이 떨어져요. 왜? 이거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애매모호하거든요.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게 다 한 가지도 없거든요. 중국책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다 그런 식 갖게 돼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다 한 가지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방향이 어디로 빠져나가니까 사주를 집어 던지고 빠져나가죠. 어디로? 구성학을 한다든지, 육효를 한다든지, 점 쪽으로 빠져나가죠. 점 치는 쪽으로. 육효 이제, 타로 한다든지, 점 치는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점이 아닌 그런 이제 귀문둔갑이라든지, 자미두수라든지 이제 이런 쪽을 통해서 보강하려고 하죠. 사주는 안 맞는 거니까. 이제 딱 제끼죠. 사주는 안 맞는 거지만 그래도 사주하는 사람이 사주는 해야 되니까 사주 8글자는 쓰되, 그런 방향성 속에서 이제 끌어다가 끼워 맞추듯이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사주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사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를 웬만해서는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맞는 걸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대한민국 중국책 가지고 공부한 사주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반반이에요. 반반 속에 반절이 맞았기 때문에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반절은 이미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yes 아니면 no잖아요. yes 아니면 no인데, yes 아니면 no를 가지고 사주 본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에 가는데 삼거리 나오면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딱 때리는 거.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어디로 갈까? 물장구 치고 개구쟁이들 저기 할 때 가면 또 이쪽 길 저쪽 길 나오면 또 이렇게 딱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점치는 건데, 차라리 점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점치는 게 나아요. 그냥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시험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요. 시험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를 본인이 정말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동전 가지고 앞 뒷면 정해놓고 앞면은 합격, 뒷면은 불합격. 사주 보는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동전을 딱 던지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우주 기운은 원래 그래요. 동시성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 이분법이면 S 아니면 No로 판단할 거라면요, 그냥 가서 사주 보는 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더 헷갈려요. 왜? 사주 이론 가지고 명쾌하게 담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특히 중국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요,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공부밖에 안 된다. 끼워 맞추는 식의 공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반발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사주하는 분들 중에. 왜? 자기 자신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반발을 못 해요. 왜? 안 맞는 걸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주학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피해 나가서, 그래도 중국책을 피해 나와서 가장 이론적인 합리적 우주 원리 이론에 가장 근접한 이론적 학문을 체계적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민국에 두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두 분이 계세요. 위대하신 분이죠. 두 분이 계세요. 중국책에 빠질 필요 없이 가장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주학을 관통하신 분 딱 두 분이 계세요. 그분 학문으로서 사주학을 꿰뚫으면 그래도 침 뱉고 손바닥에 침 뱉어서 양쪽 이쪽이나 저쪽보다는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적중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항상 여러 번 라방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눈이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알면서도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오냐면 이미 했던 공부, 특히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습관 들이는 거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주 놓고 용신 잡고 격국 잡고 용신 잡는 눈을 딱 한 번 딱 그렇게 버릇을 딱 들이는 순간, 그거 일종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옷에 물들였는데 일부러 있잖아요. 물들였어요. 그 색깔이 이뻐갖고 옷에 물들였는데 그 물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로 뿌린다고 생각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못 빼요. 한 번 내가 눈이
격국과, 사주를 딱 보는 순간 격국과 용신을 잡는 눈을 딱 들였다. 그 순간부터는 그거 빼내는 데만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빼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좋습니다라고 알려줘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초보 때부터 길 선택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가도 있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면 그 사람들이 20년 있는 거 2년 만에, 10분의 1 줄여서 1, 2년 만에 마스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풀이에 대한 부분. 중국식 마스터가 아니라. 사주 풀 수 있는 능력이 그 20년 한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도 그 사람의 이상으로 사주 풀어낸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십성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제가 항상 십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십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좀 여기서 쓰면서 하려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